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리플렉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ECR 레파지토리에 변경된 거, 새로운 이미지가 추가가 되면은 새로운 태그가 부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버전의 태그가 반영이 되면 그런 태그들의 리스트를 스캔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가져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플럭스의 이미지 리플렉터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ECR이라는 리소스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작업을 그냥은 안 되고요.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IRSA IAM 롤 기반의 리소스에 접근하는데, 이것을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녀석이 있죠. 이 서비스 어카운트를 사용했을 때 IAM 롤에 매칭해서 리소스에, AWS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설정은 일단 AWS의 IAM을 좀 아셔야 되고요. 플러스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어카운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설정은 이번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메가존에서 EKS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강을 하시면 이 IRSA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그 설명을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기계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OIDC 프로바이더라는 걸 설정하셔야 돼요. 이 서비스 어카운트가 만들어내는 시크릿에 여기에 토큰이 저장이 되거든요. 이 토큰이 JSON 웹 토큰이고, 이 JSON 웹 토큰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토큰으로는 AWS 리소스에 접근을 못하죠. 예를 들어 ECR 같은데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요 JWT를 뭐라고 바꾸냐면 AWS의 임시 토큰, 또 다른 말로는 세션 토큰이라고 하죠. 이 세션 토큰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이 세션 토큰은 뭐하고 연동되어 있냐면 IAM 롤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을 어떻습니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큰을, SA에 만들어진 이 토큰을 신뢰할 수 있는 토큰으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OIDC 프로바이더입니다. 이 OIDC 프로바이더는 여러분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는 유틸리티 명령어가 있어요. 그 유틸리티 명령어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는 EKS 컨트롤 util 명령어로 associate IAM OIDC provider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지정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금방 만들어지고요. 이 결과 IAM에서 자격증명 공급자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요. 자격증명 공급자. 자격증명 공급자가 여기 지금 갱신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OIDC 프로바이더를 신뢰할 수 있는 엔티티로 지정해서 IAM 롤을 만드셔야 돼요. 자, IAM 롤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롤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역할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웹 자격증명으로 자격증명 공급자를 방금 전에 생성한 OIDC 프로바이더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언스는 시큐리티 토큰 서비스라는 내부의 서비스를 지정하시면 돼요. STS죠? STS라는 서비스. 이게 아까 그 IAM 롤을 이용해서 임시 토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임시 토큰을 발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IAM 롤의 assume 롤이라는 작업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랬죠. 자, 그리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권한은
일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ECR에 대해서 잠깐만요. 자, 갑자기 화면이 전환돼 버렸습니다. 자, 다시 역할을 만들 때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역할 만드는데 웹 자격 증명으로 OIDC 프로바이더를 지정하시고 STS를 오디언스로 지정하신 다음에 자, 정책을 하나 연결해야 되죠. 권한을 컨테이너 기반의 일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읽기 권한을 줘야 되죠. 그래야 이미지 리플렉트 컨트롤러가 ECR에 가서 스캔해 온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태그가 추가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리스트를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설정하고 그리고 권한 이름을 적절하게 지정해서 역할 이름을 적절하게 지정하시고 생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디언스라는 거를 서브젝트로 바꾸시고요. 이걸 서브젝트로 이걸 바꾸시고 그 다음에 STS 대신에 우리 서비스 어카운트 있죠. 서비스 어카운트에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 어카운트의 이름을 지정하시면 돼요. 서비스 어카운트의 이름을. 서비스 어카운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이름을 여러분이 미리 마음속에 정해두시고 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제가 미리 설정한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미리 만들진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플럭스 ECR 액세스라고 하는 IAM 룰을 만들어 뒀고요. 자, 권한은 ECR 컨테이너에 대해서 읽기 권한을 가진 이런 권한을 줬고, 자, 신뢰관계가 중요하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면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가 오디언스가 아니라 서브젝트로 바꾸시고 주제로 바꾸시고 서비스 어카운트를 미리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서비스 어카운트를 이와 같이 미리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서비스 어카운트 만드실 때 이 이름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미리 만들어진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AM 룰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야물 파일을 좀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 GitHub 레파지토리에 있는 제 GitHub 레파지토리가 여기죠. 여기에 야물 안에 미리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여기 ECR job.yaml 파일을 가져다가 몇 군데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요런 표시 보이시죠? 여러분의 어카운트 아이디 12자리 숫자로 된 AWS 어카운트 아이디를 쓰시면 되고요. 몇몇 지역에는 또 리전을 설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전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리전, 서울 리전이면 AP Northeast 2가 되겠죠. 그런 리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카피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설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죠. 미리 준비된 파일을 카피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카운트 아이디는 여러분 어카운트 쓰시면 되고 리전도 여러분 리전을 쓰시면 되겠죠. 저는 서울 리전이라서 AP Northeast 2로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따로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ECR 레지스트리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도 바꿔주세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바꾸시라고 표시를 해뒀을 겁니다. 여기도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설정을 하시고, 자, 바로 뭘 해야 될까요? 반영을 해야 되겠죠. 코드 커밋에 푸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ECR 크론 잡을 하나 등록한 겁니다. 지금 만든 게 ECR 크론 잡이죠. 이거 한번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주기적으로 이 IAM 롤에 대한 임시 토큰을 받아와서 시크릿으로 등록해준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작업입니다. 시크릿으로. 왜 이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IAM 롤에 대한 그 세션 토큰, 임시 토큰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갱신해주는 작업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1분마다 한 번씩 하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설정이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크론 잡. 그러면은 요걸 또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터미널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리컨사일 작업이죠. 해주시면은 다시 이게 즉시 반영이 되겠죠. 방금 전에 설정한 내용이 즉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크론 잡을 한번 큐브 컨트롤 get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 시스템에 있는 크론 잡을 get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시크릿을 한번 가져왔는지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시크릿을 가져왔는지도 요 명령어, 잠깐만요, 조금 잘 보기 쉽게 이렇게 디렉토리를 화면을 이렇게 바꿔 드릴게요. 실제로 잡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잡 배치. 자, 이건 뭐 한 거냐면 잡을 처음에 시작하도록 스타트를 해주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초기화 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CR Credentials Sync라는 작업을 초기화해 주도록 하는,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이런 잡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실행돼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션 토큰으로 받아온 값을 시크릿에 등록한다고. 자, 이제 초기화 잡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크릿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시크릿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ECR Credentials라는 시크릿이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크릿을 사용해서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접속할 수 있는, ECR에 접속할 수 있는 이미지 리플렉터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이미지 레지스트리와 이미지 폴리시를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미리 이렇게 등록해뒀죠. 이미지 레지스트리하고 폴리시입니다. 요 이미지 레지스트리하고 폴리시는 그 기존 제가 그 GitHub 레퍼지터리 있죠.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녀석이죠. 요 레퍼지터리 안에 야물들에 보면 있어요. 레지스트리하고 폴리시, 요 파일을 카피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한 거고요. 레지스트리는 제 ECR 레지스트리 경로죠. 노드 앱이라는 레퍼지터리 이름까지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어카운트 아이디하고 리전하고 그 레퍼지터리만 적절하게 설정하면 될 것 같고, 폴리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던 노드 앱 이미지 레퍼지터리, 요 레퍼지터리 이름이죠. 노드 앱, 요 이름으로 된 녀석을 앱에 적용할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1.0.0 이상이 되는 버전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이미지로 여러분 클러스터의 애플리케이션에 반영해 주도록 하는 그런 이미지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폴리시가 설정이 됐으면요, 이것도 뭘 해줘야 될까요? git add, git push 해줘야 되겠죠? git add, git push 하시고 한번 reconcile 한번 해주시고, 자, reconcile 한번 해주시고 변경된 거 확인이 되시면 바로 이미지 레퍼지토리하고 이미지 폴리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레퍼지토리를 먼저 확인해 보면요, 플럭스 get 이미지 레퍼지토리 노드 앱, 이렇게 해서 이미지 레퍼지토리를 스캔해 보시면 지금 방금 성공했네요. 두 개의 태그가 발견됐죠. 이 CR에 우리가 지금 이미지가 레스티스트하고 1.0.0 두 가지 태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태그를 발견했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폴리시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미지 폴리시도, 이미지 폴리시의 이름을 제가 동일하게 설정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미지 폴리시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스캔해서 가장 최근 이미지를 가져온 게 보이죠. 그죠? 자, 이미지 레퍼지토리하고 이미지 폴리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이 이미지 폴리시 이름을 잠깐 볼까요? 이미지 폴리시의 이름이 노드 앱이라는 이미지 폴리시, 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플럭스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노드 앱이라는 이미지 폴리시죠. 이것을 우리 디플로이먼트 쪽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미지 폴리시로 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노드 앱이라는 이미지 폴리시를 적용하겠다라고 등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자, 바로 이미지를 업데이트 폴리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업데이트 오토메이션 작업을 설정하는 거죠. 자, 업데이트 폴리시.yamar도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를 하고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기 설정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스, 원본이 되겠죠. 어디 내용을 반영할 거냐라는 얘기죠. 이거는 git 레파지토리를 지정하는데, git 레파지토리가 우리 쿠버네티스 인프라라는 레퍼지토리였지만 그걸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git 레파지토리는 우리가 그 플럭스 부트스트랩으로 설정했던 요런 파일이 생성됐던 파일 중에서 sync.yamar이 있었죠. 바로 여기 플럭스 시스템 안에 있던 요 파일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지 않습니까? 쿠버네티스 인프라. 요곳에 대한 요 이름이죠. 요 이름. git 레파지토리 요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요 이름을 방금 전에 보셨던 git 레파지토리의 이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쿠버네티스 인프라 그 리파지토리 이름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gotk sync.yamar에 있는 레파지토리 이름을 지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 인터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로는 플럭스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하고 앱의 야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쿠버네티스 인프라 아래쪽에 플럭스 시스템과 앱 디렉토리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인프라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 자체다라는 거죠. 요걸 설정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설정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로그로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누가 언제 커밋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설정이 끝났으면은 마찬가지로 이 업데이트 폴리시도 업데이트가 끝났죠. 자, git add하고 commit하고 push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뭘 해야 될까요? reconcile 또 하셔야 되겠죠?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reconcile 하시고요. 자, reconcile이 되고 나면은, 자, 실제로 이미지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오토메이션이 이렇게 잘 실행되고 있는 것, 가장 최근에 실행한 거죠. 1분 간격으로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 1분 간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1차적으로 끝난 거고요. 바로 잠깐 쉬었다가 이미지를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코드도 한번 바꿔서 노드앱 1.0.1로 이미지 태그 바꿔서 푸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미지 업데이트 오토메이션에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이미지 레지스트리 레파지토리나 이미지 폴리시에 변경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새로 앱이 배포되는지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